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좀 보면서요. 캐나다 주택 소유자분들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이죠. 모기지 관리.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특히 여윳돈 생겼을 때 미리 갚는 거요. 일시금 상환 전략. 그리고 또 요즘 금리 때문에 모기지 갱신할 때 걱정 많으시잖아요.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. 네, 맞아요. 자료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자 부담 좀 줄이고 재정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을까? 이 고민이 정말 깊으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일시금 상환이 진짜 누구에게나 좋은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. 또 그 갱신할 때 비용 늘어나는 거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? 오늘 좀 같이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일시금 상환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? 그 웬시티 전문가 패티오퍼가 이걸 강력한 전략이라고 했다면서요. 네, 아무래도 원금을 직접 줄이니까요. 장기적으로 보면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. 음, 총 상환 기간도 당연히 짧아지고요. 그렇습니다. 특히 뭐 보너스 받거나 세금 환급금처럼 좀 목돈이 들어왔을 때 그때 활용하기 딱 좋은 방법이죠. 예전에는 근데 그 돈으로 투자해서 더 벌 수도 있지 않냐?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, 저금리 때. 맞아요.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. 금리도 높고 시장 변동성도 크니까요. 이럴 때는 어설프게 투자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이자 아끼는 이 일시금 상환이 더 뭐랄까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아, 그러네요. 그럼 이제 내가 내는 모기지 이자율하고 만약 투자를 한다면 기대되는 수익률하고 이걸 좀 신중하게 비교해 봐야겠네요. 높지 않다면 그냥 빚 갚는 게 나을 수도 있다. 그렇죠. 그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이렇게 원금을 좀 낮춰놓으면요. 나중에 모기지 갱신할 때 금리가 혹시 올라도 월 상환금 오르는 폭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. 아, 완충 효과 같은 거네요. 네, 일종의 완충 장치가 되는 거죠. 나중에 집 팔 때도 당연히 부채가 적으니까 현금 확보하기 더 쉽고요. 와, 듣고 보니 장점이 꽤 많네요. 근데 뭐든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. 혹시 좀 조심해야 할 점이라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? 당연히 있죠. 가장 먼저는 본인 대출 계약서부터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. 아, 은행마다 조건이 다른가요? 네. 1년에 얼마까지 일시 상환이 가능한지, 또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, 이런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렇군요. 또 뭐가 있을까요? 더 중요한 건 이제 개인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과의 균형이에요. 이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. 재정 상황과의 균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? 예를 들어, 당장 쓸 수 있는 비상자금이 충분한가? 이것부터 체크해야 하고요. 또 뭐 RSSP나 RSASP, TFSA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같이 봐야죠. 아, 일시금 상환에 너무 집중하다가 다른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. 맞습니다. 특히 만약에 신용카드 빚처럼 모기지보다 이자리를 훨씬 높은 그런 빚이 있다면요. 어, 그럼 당연히 그쪽부터 갚아야겠네요. 그렇죠. 그게 재정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. 빚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재정적인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. 네, 그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이군요. 이게 결국 또 모기지 갱신 시점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. 그 갱신 문제도 좀 보죠. TD은행 설문 보니까 내년에 갱신해야 하는 분들 중에 거의 절반, 45%가 월 상환금 오를 거라고 예상한다고요. 네, 45%가 예상하고 실제로 응답자의 57%는 이 갱신 때문에 생활비 지출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답했어요. 이게 바로 갱신 쇼크의 현실이죠. 57%면 2명 중 1명 이상이네요. 와, 이게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살짝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거군요. 그렇죠. 팬데믹 이전이랑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니까요. 그래서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입니다. 설문 보면 73%가 지출 줄이겠다. 43%는 집 고치는 거 미루겠다. 심지어 이사까지 고려하는 사람도 29%나 된다고요. 정말 다들 각자 방식으로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시는 거네요. 네,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좀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. 갱신할 때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택하겠다는 사람이 75%나 돼요. 아무래도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짜고 싶으신 거겠죠? 네, 그런 심리가 반영된 거죠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주택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좀 내려갔잖아요.
이게 오히려 집을 사려는 일부 구매 희망자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. 오, 흥미로운데요. 그럼 집 사려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네요. 그럼요. 뭐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 줄이고 아니면 기존에 넣어뒀던 TFSA나 RSP 같은 투자금을 좀 현금화해서라도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. 정말 현재 주택 소유자든 아니면 앞으로 집을 사려는 분들이든 다들 지금 이 금융 환경에 맞춰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 거네요. 맞습니다.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. 네,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자료들을 보니까요. 이 모기지 일시금 상환이라는 게 분명히 이자 줄이고 기간 단축하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냥 무작정 할 게 아니라 개인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 안에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네, 그게 중요하죠. 그리고 동시에 많은 캐나다 분들이 이 모기지 갱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큰 파도 앞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조정하면서 대비하고 있다는 현실도 봤고요. 어쩌면 이렇게 미리 계획해서 일시금 상환을 조금씩 해두는 게 그 갱신 때 충격을 좀 줄여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인가요? 빚 없는 삶을 향한 그런 강한 열망과 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적인 유연성 확보,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 하는 질문입니다. 아,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. 빚 없는 삶과 재정적 유연성 사이의 균형점. 네,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시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만의 그런 현명한 재정 관리 로드맵을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